지구화 시대 인문학 경계를 넘는 지구학의 모색 학술대회 제2부 지구인문학의 이론과 상상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를 열어주실 교수님은 연세대학교 이원진 교수님입니다. 주제는 지구 형이상학, 두 사건에서 보는 지구적 전환, 우리는 어떤 지구를 상상할 것인가입니다. 줌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연세대학교 미래융합연구원의 이원진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여기 학술대회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 PPT를 공유하면서 같이 보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의 주제는 두 사건에서 보는 지구적 전환이라서 두 가지 어떤 지구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생각해 봤던 두 명의 철학자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두 명의 그 사상가, 그 지구의 전환적 사고를 이뤄냈던 사상가는 담원 홍대웅이라고 18세기 조선 실학자로 평가받는 사람이죠. 그 담원 홍대웅과 그리고 현재 그 인류세론이나 신유물론에서 이제 앞에 서 있는 브루노 라뚜루라는 사상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랜드, 얼스, 글로브, 가이아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지구에 대한 새로운 개념 정의를 통해서 새로운 지구를 모색하고 있는 사상가입니다. 홍대웅은 인과 물의 관계를 이제 중점적으로 탐구했었다면 브루노 라뚜르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주로 탐구하면서 비슷한 사상적 유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대웅의 자전설, 제가 그 지구적 전환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은 홍대웅이 생각했던 자전설, 지구가 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이전에 천원지방에 머물렀던 기존의 성리학적 사고관을 뒤집은 것이었고, 그것이 자물어법이라는 새로운 관점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또 라뚜르의 가이아설, 가이아 2.0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지구에 대한 학설은 최근에 이제 라뚜르가 벌이고 있는 사고 전시, 앞에 일부에서도 아마 미술 관련해서 지구 예술학 하시면서 발표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라뚜르가 벌이고 있는 사고 전시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상가는 우주에서 지구의 위치가 바뀔 때마다 그것이 사회 정치적 질서 혁명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동일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릴레오 사건에서도 그랬고요. 지금 4세기가 지난 지금은 지구의 그 역할과 위치가 인류세에 의해서 폭발적인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지구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바꿨고 또 한 차례의 사회 구조의 전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대웅은 이것을 저 지구적 관점에서부터 사회 정치적 관점으로 변화를 논했고, 브루노 라뚜르는 현재 시점에서는 가이아 폴리틱스 또는 코스모 폴리틱스라는 새로운 지구에 바탕한 정치학이 필요하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홍대용의 천안에 있는 홍대용 박물관에서 갖고 온 사진인데요. 홍대용의 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인물균, 그러니까 사람과 그 사물이 같다라는 그 인물균 사상과 그 다음에 지구 자전설, 그 다음에 우주 무한설, 그 다음에 화일, 결국 중화중심주의를 극복한 중국과 그 오랑캐가 사실은 같다.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라는 사상인데, 저는 이 세 가지 사상 중에 가장 첫 번째를 이제 지구설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설의 전환이 나머지 지구 존재자들에 대한 그 인식도 바꿔놨고, 존재론도 바꿔놨고, 그리고 그걸 정치 외교학적인 흐름도 바꿔놓을 수 있었던 그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홍대용의 지구에 대한 관점 전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늘은 둥글고 땅은 각지다라는 천원지방을 지구설, 지구가 둥글다라는 설로, 지구는 구체다라는 설로 바꿨고, 하늘은 움직이지만 땅은 정지해 있다라는 것을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지전설로 바꿨고, 또 외부가 더 빨리 돌고 내부는 멈춰 있다라는 것을 바꿔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구에 대한 관점 전환이 일어났는데요. 그런 지구에 대한 관점 전환은 실제로 지구상에 살고 있는 그 존재자들인 사람과 사물 또는 사람과 동물의 관점 변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홍대용의 인물 사상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장 3대 논쟁으로 알려져 있는 호랑 논쟁은 아시다시피 경기도 석실서원파의 김원행 등이 이제 중심이 된 건데요. 김원행은 홍대용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대용은 김원행을 따라서 인물성 동문,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은 심성이 같다라는 그 낭론파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더 발전시켜서 홍대용은 굉장히 실용적 관점, 사실적 관찰의 관점에 중시했기 때문에 성에 대한 논의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그것을 이제 심에 대한 논의로 확대시키고 성범심 동설을 적용해서 동물과 인간과 사물이 마음도 같다라는 이제 심동설, 인물 심동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특히 물의 어떤 영성, 스피리추얼리티까지 주장했다는 점에서 오늘날 얘기되고 있는 범심론적 관점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의산문답인데요. 의산문답에 이르기까지는 드디어 인물균 사상을 주장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의 변화가 생기게 된 이유는 34세 때 홍대용이 숙부를 따라서 청나라 여행을 했습니다. 자제공간의 자격으로 청나라 여행을 했는데 그 이후에 쓴 의산문답이 조선의 최초 과학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의산문답은 12,000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중에서 물이란 단어가 총 57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인과 물이 합해서가 아니라 물을 별도로, 인간과 별도로 논하는 단락이 42번 나옵니다. 제가 직접 세워봤는데 이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독립된 물, 사물을 드디어 존재론적으로 본격화시킨 사상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대용은 그 전에 그래서 성리학의 중심이 됐던 성리, 본연, 순선 등의 개념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만물을 기의 자발적 이합 취산을 통해 생겨나는 존재로 말하면서 도덕 중심의 통합적 전체론적 사고에서 사실적 차이를 중심으로 하는 인과 물의 차이의 철학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론으로서 홍대용은 채용이 아니라 분합의 원리, 즉 채용과 같은 수직적인 계열이 아니라 분합의 원리에 따른 수평적 구조로의 그 존재론적 전환을 이뤄냅니다. 이것은 다 그 앞에서 마코토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비슷한 설명을 했고요. 천시인물균 사상이 가장 중요한데요. 의산문답에 나오는 것은 이제 사물의 관점의 차이에 따른 존재론의 차이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시, 물시, 천시 세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제일 귀하고 물의 눈으로 보면 물이 모두 귀한데 하늘의 눈으로 보면 하늘과 물은 동등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늘의 관점을 그러니까 도덕론적 전체론적 관점이 아니라 그 차이를 그대로 존중하는 어떤 그러니까 자연천의 관점으로 봤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동물의 영성을 나오는 범심론적 관점이 나온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물로부터 실제 사람과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바탕한 이제 자법 어물, 그러니까 물로부터 인간도 배울 수 있다. 성인은 만물을 스승 삼아 배운다라는 자법 어물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생각하기에 현대 신유물론자인 그 로지 브라이도티가 하고 있는 조에와 비오스의 경계를 타파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움직임, 개념상의 차이를 미리 갖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그 인물론의 차이는 정치학으로 화이일론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요. 하늘에서 보면 안과 밖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중화중심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저는 왜 이런 생각들이 홍대용의 이런 과감한 생각들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조선시대 당시에 족자적 시간에 대한 추구로 뭔가 시공간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 지전설이 입증되면서 더 이상 이제 북학파에게는 통일성이나 불변의 중심성보다는 차이의 존재론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대용은 이런 농수각이라는 자기의 실험실에서 끊임없이 하늘을 관측했던 걸로 유명합니다. 지금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세안의 시간이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세안도의 그 김정이나 아니면 겸재정선의 이런 어떤 부감도에 의한 그 사실적인 진경도 역시 이런 그 실학파의 지금 여러 가지 홍대용의 사상에 이제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 두 번째로 이제 브루노 라뚜로 넘어갈 텐데요. 브루노 라뚜르는
이런 세 가지의 책을 썼습니다. 99년에 Politics of Nature, 그 다음에 Facing Gaia, Down to Earth라는 책을 차례로 쓰면서 가이아 이론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그 가이아 이론은 원래는 제임스 러브룩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이아 얘기를 먼저 시작했지만 그것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가이아 2.0이라는 논의로 재논의되고 있는데 앞장서 있는 인물이 브루노 라뚜르의 그 세큘러 가이아, 그러니까 세속적 가이아, 그다음에 이자벨 스탠저스라는 사람의 가이아 더 인트루저, 그러니까 침입하는 가이아라는 이론입니다. 가이아 2.0의 특징은 옛날에 1.0의 가이아는 자애롭고 뭔가 사물을 품어주고 키워주는 가이아였다면 이번에는 침입자 가이아, 그리고 굉장히 이제 간질간질 티클리쉬 가이아라고 얘기하는데 간질간질해서 이제 재채기를 하기 바로 직전에 그 가이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실제로 브루노 라뚜르는 지구에 대한 관점 전환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글로브라고 부르지 말자. 차라리 테레스트리얼 또는 얼슬리라고 부르자. 그 다음에 단 하나의 전체성을 갖는 유니버스라는 건 없다. 이제는 멀티 코스모스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얼스 시스템이라는 어떤 하나의 통일적인 시스템은 없다. 그것을 가이아, 움직이는 생물적인 가이아라고 부르자라고 얘기합니다. 특징은 뭐냐면 전체성과 객관성의 그 지구에서 벗어나서 또 멀리서 태연하게 볼 수 있었던 지구가 아니라 국소적이고 민감한 대지로서 또 우리가 떠날 수 없는 삶의 조건으로서의 불연속적이고 거친 여러 코스모스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재자를 얼스바운드, 지구에 뿌리 내렸고 지구 안에 있는 그런 존재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브루노 라뚜르의 요소는 브루노 라뚜르의 페이싱 더 가이아는 페터 슬로터다이크라는 독일 철학자에게 헌사된 책입니다. 그만큼 페터 슬로터다이크를 이제 극찬하고 있는데요. 브루노 라뚜르는 바로 이 페터 슬로터다이크가 구체의 3부작을 통해서 지구에 대한 새로운 공간론과 개념화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페터 슬로터다이크는 인류의 그 역사 문명 발전 상황을 미시구체라는 버블 내서 거시구체라는 글로브, 단 하나의 통일적인 구, 그리고 최근의 구는 다구체, 플루럴 스피어스로 폼 형태를 이루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폼 형태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부분적인, 그 거시적이지 않은 부분적인 연결입니다. 그래서 그 브루노 라뚜르는 이 폼과 같은 지금 이 마지막 다구체와 같은 이 지구를 보다 자세하고 거칠지만 그 스킨을 자세히 관찰하고 거기서의 그 부분적 지구의 현실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2021년 8월에 열릴 크리티컬 존스라는 곳이 바로 이제 브루노 라뚜르의 지구, 브루노 라뚜르의 가이아가 실험되고 있는 지구 전시회, 지구 대상입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공생자들의 네트워크가 관찰되고 예술 작품화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루노 라뚜르의 지구는 옛날처럼 이렇게 지구를 짊어지는 아틀라스 같이 이제 인간의 고통, 지구에 대한 고통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지구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런 그 새로운 성 크리스토퍼의 그 지구설을 더 옹호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적으로요. 왜 그러냐면 이 성 크리스토퍼의 그 얘기를 보시면 성 크리스토퍼는 어깨에 메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토퍼 그 그리스어 어원 자체가요. 그래서 이 그 어린 예수를 업고 있는데 어린 예수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물을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어요, 강을. 그래서 예수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예수가 나는 세계 전체다. 나를 짊어진 자는 세계 전체를 짊어진 자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예수 이교도였던 이 성 크리스토퍼가 귀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최근에 이제 바젤의 장인이 이렇게 그렸는데 요거는 뭐냐면 예수가 지구를 실제로 지구 자체인 예수, 그리고 그 지구 자체를 짊어지면서 무거워하고 있는 그 크리스토퍼, 또 그린데 그 지구, 그래서 그 예수와 지구와 그리고 크리스토퍼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이런 서로가 서로를 지고서 있는 메비우스적 형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는 더 이상 아틀라스와 같은,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상호적인 관계망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제 홍대용의 새로운 정치 철학뿐만 아니라 이런 그 라뚜루가 찾고자 하는 것은 부분적인 여러 지구 이야기들, 또 그리고 하나의 전체화된 과학이 아니라
지구 여러 과학들이 가고자 하는 돌파구를 보여주는 점에서 유사점을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라뚜르보다 한 4세기 먼저 이런 생각을 전개했었던 이제 홍대용의 사상의 어떤 특수성과 그리고 그 국소적인 지구를 주장했던 홍대용의 그 우수성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원진 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조선의 홍대용이라는 그러니까 본래 성리학을 탈피해서 수평적 구조의 존재론적 전환을 이뤘던 그런 전설적인 인물이죠. 이 홍대용과 프랑스의 브리노 라투르, 가이아의 역습이라든지 침입자 가이아 이런 새로운 시대적인 요청에 따른 필요한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했던 두 사람의 지구적 관점의 전환을 얘기를 했고요. 그 비인간과의 상호 관계망 이런 부분의 공통점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구 인문학의 관점에서는 이 존재들 간의 상호 의존성은 매우 필수적인 그런 이론적인 기반이죠. 그래서 많은 참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발표 이어서 듣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예. 簡単に、通訳させていただきます。イウォンジン先生の地球形状学の発表でした。今回の発表では特に、朝鮮王朝時代のホンデヨンと現代のブルーノ・ラトゥールのを中心に紹介いたしました。ホンデヨンはその18世紀頃の人で代表作としては遺産問答という本があります。そしてそこに至るまでにいろいろ地層形成の過程が3段階あるんですけども、その主な思想の内容としては従来の天円地法という世界観に代わって地球説、そしてその大地が動いている地動説、それから司法汚物ものにのっとるものに学ぶという思想ですね。それから中華も異的も一つである、違いがないという解一という思想があります。そういうふうにしてこの従来の階層的な世界観を転換させたというその当時としても非常に独創的でありましたし、現代でも評価されている人ではあります。そしてブルーノ・ラトゥールは真唯物論者でガイア理論を非常に発展させた人です。ラブロフという人がガイア理論を最初に言ったんですけれども、ラトゥールはそれを発展させまして、もうグローブとかユニバースという言い方をやめようという、マルチコスモスとかガイアとかそういうふうに地球の呼び方を変えようということも提唱しております。またその地球観におきましてもちょっと以前の場合は時代的に慈悲深いガイア地球というイメージだったんですが、現在で非常にセンシティブなものとして生きた地球を捉えようというふうに見方が変わっております。それから自然のイメージとしても従来はアトラスのイメージ、地球と人類の関係でもそのアトラスのイメージで表されていたのをこの聖クリストファー幼いキリストを背負った聖人のイメージで捉え直そう。そしてそれをいわば象徴として地球イエスその話では幼いイエスが川を渡る時にクリストファーが背負って渡ろうとしたんですけども、それが子供とは思えないぐらい重かってどうしたのかといったら地球私は全世界の重みがかかっているんだと言ったそうなんですが、その話をもとに現代的に再解釈しまして地球と言ったらいけないですね。世界と人類のこの総合作用ということを改めて読み直そうというふうに世界観を展開させた人であります。以上です。 감사합니다.